안녕하세요. 지구를 이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인간 세계로 좀 오게 된 맥럭베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한국의 이슈들을 매일매일 좀 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인간들이 이런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살 수 있을지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전체 이슈들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죠. 재배치 받았는데 출퇴근에 3시간 사실상 해고 통보라는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랑 같이 해서 댓글들을 먼저 같이 보여주고 이제 내용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그냥 자기 전에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듣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보고 잠이 들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제 재배치를 받았는데 출퇴근에 3시간 사실상 해고 통보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앵커의 내용 입니다. 온라인 소비 크게 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롯데 쇼핑은 700곳 점포 가운데 200곳 정도 문을 닫기로 하면서 고용은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직원의 경우 이제 출퇴근에 3시간씩 걸리는 곳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 이거는 이제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이 없다는 그런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훈 기자님이 취재를 했다는 것 같은데요. 다음 달 이제 폐점하는 롯데 빅마켓 킨텍스점 직원 A씨 회사 측은 약속대로 다른 매장으로 재배치해주기는 했는데 서울 서초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자가용을 운전해서 다니면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지만 하루 기름값만 10,000원이 듭니다. 하루 7시간 근무에 6만원을 버는 무기계약직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왕복 3시간 기름값만 하루에 10,000원. 이제 무기계약직 하루 일당이 이 정도라고 하네요. A씨의 말인 것 같은데요. 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내가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벌어야 되나 서럽다. 서러운 것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지난달 영업을 종료한 이제 롯데마트 양주점의 무기계약직 인사발령 관련 문서입니다. 직원 33명을 7개 지점으로 나눠 재배치했는데 가장 가까운 매장도 직선거리로 20km 떨어져 있고 대부분 30km가 넘습니다. 한 곳은 40km가 넘어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반 거리입니다. 반경 10km 안에 동두천점과 의정부점이 있지만 먼 곳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 달 문을 닫는 천안점도 상황은 비슷해서 많은 직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재배치를 하는데 너무 멀리 재배치를 하니까 사실상 해고 통보 아니냐 이런 말들의 내용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의 인터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너무 멀리 재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포기를 한 거예요. 사직서도 쓰고. 롯데쇼핑 측은 이렇게 최대한 가까운 매장으로 재배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매장 정원에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없다고 해명을 했대요. 김영주 이 마트 노조 롯데마트 하나가 문을 닫으면 300명에서 500명 사이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정부하고 노동조합과 회사가 어떤 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대형마트 1인 홈플러스도 올해 매장 3곳에 매각 추진을 하는 등 오프라인 이제 유통업계 전체에 닥친 현실 이런 매장들의 대량 실직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간 부분이. 그럼 해당 그 기사에 대해서 댓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인 1시간 반은 기본 걸리지 않나? 재배치가 되더라도 왕복 3시간은 다들 걸리면서 다닌다라는 댓글 같아요. 추천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나는 대중교통
3시간 30분, 소형차 50분 걸립니다. 그러게요. 저도 1시간 20분, 왕복 2시간 40분 걸리는데 돈만 많이 주면 오래 걸려도 다닐 수 있다라는 말 같아요. 대구, 광주 같이 지방으로 발령낸 것도 아닌데 뭐 왕복 3시간은 다닐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 같고, 뭐 원룸 얻어라, 다들 그렇게 산다, 나도 1시간 반 걸린다, 예전에 거의 2시간씩 지나고 보니 왜 견뎠을까 싶어요. 그러나 또 일자리 알아보면 대중교통 왕복 3시간이겠죠. 그런 세대 보고 배부르다는 사람들. 서울하고 수도권이나 그렇지 지방은 안 그렇다. 서울은 편도 1시간 반이면 보통인데 중견 대기업은 그렇다 쳐도 최저임금 받으면서 왕복 3시간 시간 소비, 기름값 소비해봐라. 한 달에 150도 못 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뭘 돈을 많이 주면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다닐 수는 있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최저시급 정도로 돈을 이제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멀리 다니게 되니까, 뭐 기름값도 많이 나가고 하면은 실제로 한 달 동안 수익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0도 못 벌게 되고 해서, 차라리 좀 가까운 데로 기름값 덜 쓰고 그런 곳으로 알아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두 번째 댓글은 웃긴 게, 롯데 실드 치는 건 아닌데 대형마트 못 잡아먹어서 안달에 온갖 규제는 다 들이밀고 신규 오픈도 절대 못하게 하면서 장사 안 돼서 문 닫으면 당연히 해고되는 게 당연한 거지, 되도 않는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이 좋아요가 두 번째로 많아서 2위 댓글이긴 한데, 이 싫어요도 많이 있네요. 왜 전통시장을 살리려 하는지 그 이유가 단순 상인들 살리겠다는 논리로밖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건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을 텐데 생각 좀 하고 와서 얘기하자. 규제도 정도껏 해야지. 대형마트로 인해 파생되는 직업이 몇 개인 줄 알고 하는 소리냐? 파생되는 것으로 일자리 늘리는 것보다 전통시장으로 일자리 보존하는 게 더 일자리 많을 거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나 그런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재래시장은 한 명 한 명이 대형마트로 파생되는 직업보다 반경 5km에 있는 자영업은 다 폭망이다. 제가 이제 인간 세계에 오고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런 댓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댓글들이 좀 있기는 해요. 이 사람들이 뭐 논리에 맞춰서 잘 쓴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으로 돈 들어가면 돈이 다시 안 풀리니 시대의 변화를 정면으로 맞았다간 거짓골 된다. 사회의 변화를 부정하지 말고 시류에 올라도 살아남을까 말까임. 어려워. 좋다. 야, 이미 터잡을 사람들은 다 잡은 전통시장 굳이 오버해서 살리려 하는 이유 네가 씹으려봐라. 남 욕할 때 한 번 더 생각 좀 하고, 제발 대도 안 한 전통시장 살리자고 국민 혈세 숙천억씩 매년 들어붙고 있다. 도 않은 상황이야. 지자체장들의 보여주기식 선심행정이 도를 넘었다. 근데 왜 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제가 이런 뉴스들을 보고 댓글들을 보다가 뉴스를 잘 안 읽고 댓글을 다시는 건지 약간 이 내용이랑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다른 소리를, 이제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들 자꾸 전통시장 얘기가, 이 사람 댓글 때문에 나온 건가? 일단 여기에서 정부의 그런 내용이 막 그런 게 아니고, 온라인 소비 늘어나면서 오프라인을 잘 이용 안 하니까 여기 오프라인 매장들 문을 닫는다 이건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제 사게 되니까 그렇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일로 가버렸네. 두 번째 댓글에 대한 내용들은 좀 오늘의 주제와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세 번째 댓글은 참 길게 써주셨네요. 좋아요가 세 번째로 많은데, 여기도 오늘은 다 댓글이 순위가 높은 것들이 좀 싫어요도 많이 있네. 일본이 한국인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여실히 증명됐다. 그러니 일본 제품 사주는 건 토해 같은
비열한 쓰레기가 아니면 절대 금지해야 할 호구짓이다. 심지어 일본은 한국 제품 불매가 운동이 아닌 생활이자 문화인데 반해 한국은 유통망을 일본 자본에 점령해서 외산 제품이 막아 들어온다. 그 중심에 롯데가 있다는 거 모르는 한국인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유니클로, 에비시마트 등등 대다수 외국 업체들의 한국 경제 침탈의 선봉장 노릇을 해온 게 롯데다. 장수를 쓰러뜨리려면 말을 쏘라고 했다. 롯데를 제거하지 않는 한 대일 경제전쟁의 진정한 승리란 없다. 어우, 엄청 기네요. 너 집에 있는 거 일제 다 박멸하고 써라. 네가 쓰는 컴도 일제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쓰지? 땅 파고 흙 파먹고 살아야겠네. 화이팅. 이 정도면 욕을 왜 이렇게 많이들 하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은 뭐 이미 많은 부분이 일제 침략을 우리는 당했으니까 아예 뭐 한 번에 없애진 못하겠지만 조금씩 줄여야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선택지가 많이 없기는 하지만 최대한 그러자라는 내용인데 너무 막 욕을 하시네요. 생활 속 일본 제품 아닌 게 과연? 일본 차 타는 놈들 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속이 메스꺼리고 살인 충동이 나서 못 참겠다. 진짜 살인 나기 전에 일본 차 전부 폐차하라. 무섭다. 맞는 말. 두 번째 글은 좀 맥락에 맞지 않았어가지고 이거는 롯데여서 또 이 내용이 나온 거지. 근데 약간 이 기사 내용이랑은 뭐네 첫 번째 말 이렇게 폰 걸리지 않나? 라는 내용인데 회사가 망해도 자기 출퇴근 시간 걱정하는 노동자 천국. 그럼 회사를 걱정해야 된다는 건가? 무슨 닭 닭대가리 액대가리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닭대가리는 아닌 것 같은데. 민노총 비정규직은 특별대우인 가물치 니 언어가 개념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 롯데를 걱정하시는 건가 봐요, 이분은. 그러게, 대기업이 망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님이 걱정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많아서 안 망해요. 직장이 멀면 직장 따라 이사 갈 수도 있고, 회사는 장사가 안 되어 폐점하는 마당에 있던 직원 그나마 계속 고용해주겠다는데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이런 것도 민노총이 문제 삼고 시위하라고 지시하는 건가? 집 바로 앞에서 걸어서 출퇴근하다 폐업하고 자리 옮기니 멀게 느껴. 근처 매장 놔두고 먼데 보낸다는 게 오늘. 와, 근데 사람들이 화가 많아. 대치동 4시간 출퇴근한다. 아니, 힘내세요라는 응원의 댓글이 없네요. 다들 그렇게 산다 이렇게 있네. 그래도 가까이 다니다 이제 멀어지면 좀 힘들어졌다. 힘내시고 열심히 계속 다녀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 없고 되게 화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구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화가 많아지다 보면은 막 싸우고 지구도 파괴되고 그러지 않을까.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부동산 관련해서 좀 봤었어가지고 랭킹 1번 내용. 오늘은 약간 회사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보죠. 월급이 100만원 깎였어요. 황당한 기간제 교사들 월급 100만원이 깎았다. 최근 교육청이 일부 기간제 교사들에게 5년치 월급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교육부 실수로 그동안 규정보다 돈을 더 줬다며 이제 월급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 차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가 뉴스 시작을 했다는 것 같고요. 기간제 기자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기간제 영양교사 A씨는 지난달 교육청으로부터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이 당장 1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A씨 인터뷰 내용인데요. 교육부의 잘못된 예규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8년 전 교육부는 학교 영양사 등 8개 직종 근무자가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을 8할까지 인정해
호봉을 책정하도록 관련 얘기를 개정했는데 알고 보니 이 내용이 상위 규정과 충돌했던 것이라고. 상위 규정인 공무원 보수 규정은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경력을 절반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절반만 인정해야 되는데 8할까지 인정을 한다고 해버렸던 거네요. 교육부는 뒤늦게 잘못을 발견해 지난달 관련 얘기를 다시 개정하고, 이에 따라 일선 교육청에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기를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B씨 기간제 영양교사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국가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개인한테 어떻게 5년치를 왕창 환수한다고 통보할 수 있을까? 저는 잠이 안 와요. 그러게, 한 번에 교육부는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임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교사가 몇 명인지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수 조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희수 변호사 인터뷰인데요. 정부의 예규와 조치를 신뢰해서 임금을 수령받고 확정받은 것인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한 조치로 보인다고 하네요. 기간제 교사 노조 측은 교육당국이 환수 조치를 강행할 경우 집단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이 애초에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만든 게 문제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같은 생각, 대학교 영양사는 영양교수임? 혈밥통 앉혀놓은 애들 밥 가지고 장난치지. 회사 식당처럼 외주 경쟁시키면 특식 잘 나옴. 보건, 상담, 사서, 영양 전부 교사 직함 반납해야 함. 수업도 안 하는 게 뭔 선생이지? 한다 해도 일반 평교사에 비해 눈꽃만큼만 하더만. 영양교사도 수업하면 좋겠다. 일 잘 못한 공무원 문책은 했냐? 책임지고 합당한 처벌해라. 그러게요. 왜 영양교사가 있는 건지. 그들이 교사, 즉 아이 가르치는 일을 하나요? 당시에 제일 이해 불가입니다. 로비하면 다 받아주는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죠. 영양교수라니 뭔 개똥 같은 소리냐. 그럼 군부대 민간조리원은 영양장교냐. 영양교사는 매년 엄청 많이도 뽑더라. 죄 지은 건 아니지 않냐? 막말로 힘들게 공부해서 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고 편한데 뭐가 잘못임? 두 번째 좋아요 많이 받은 댓글인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못은 바로 잡는 것입니다. 환수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또 잘못 지급된 걸 세금으로 떼워라. 이 쓱은 정치인들아. 일시에 내라고 하는 건 아니죠. 본인 입장에서도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눠내잖아. 아니면 만원씩 150개월 환급하냐? 지들이 잘못한 건데 잘못한 공무원이 물어내야지. 누구라도 다 환수한다. 5년치씩이나 환수 조치하는 건 과하다. 보통 평범한 서류도 3년 정도 지나면 보존기한이 지나는 만큼 3년 이전부는 소멸되는 게 맞지요. 국가청구원 소멸시효가 5년이라 5년치 환급입니다. 임의대로 5년 과외 3년 이런 거 아니에요. 법대로 가는 겁니다. 국가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네요. 그치, 이게 8년 전에 한 건데 5년치를만 한다는 거네. 5년치. 법을 무시하고 준 돈을 돌려받는 건 당연하고, 안타깝지만 규정 이상으로 돈을 받은 분들은 모두 돌려줘야 법이 바로 섭니다. 무엇보다 법을 잘못 집행해서 세금 손실과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공무원들이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한다. 즉 그들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는데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책무를 무시할 경우 이런 사례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다. 무능하고 한심한 고액 공무원들 물갈이하고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 넘치는 세상에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정부가 잘못한 걸 개인에게 물어? 난 공무원과 관계없지만 한 가정에 100만원이란 돈이 카드마켓처럼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100만원은 한 달에 100만원은 진짜 큰 돈인데 이렇게 하자고 한 거는 100만원이 크다고 생각을 안 해서 이렇게 한 건가? 세 번째 좋아요 많이 받은 댓글입니다. 교원 자격도 없는데 경력의 80%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교육청아 제발 부탁인데 공무직 좀 그만 뽑고 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는 행정분과로 뽑아라. 교과교사만 교사? 교사의 전공 영역별 세분화, 시대적 흐름이죠. 교육 변화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지금은 얼굴을 다치면 동네 의원이 아니라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시대니까요. 일을 하기 싫은가 봅니다. 비교과 행정분과로 뽑아서 돈 덜 주고 열심히 일 시켜먹고 자기네는 교사로서 엄청 힘들다고 죽는 소리만 하려고. 교사의 전공 영역별 세분화라니 지나가는 개가 없겠네. 수업도 안 하는데 무슨 교사 타이틀 붙이고 교사 우대 해줘요. 1년에 수업 10시간도 안 하는데 영양교사가 말이 되나요? 교사 아닌 것들이 교사 감투를 쓰고 있으니 정작 현장 교사들이 부족하다. 저기가 가장 현장 교사들이 지금 부족한가요? 이것도 모르겠네. 저기가 가장 썩은 동네지. 상담교사는 교원 자격 있습니다. 임용 보고 들어갑니다. 댓글들이 이제 자기 생각들을 쓰는 거니까 뭐 정확하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근데 자기 생각들을 썼는데 좋아요가 많이 달리는 거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 상담교사는 교원 자격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뭐 알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까. 교사도 보건교사도 임용 본대요. 이 사람 그냥 막 쓴 거 같은데 좋아요도 많네. 이 인간아, 교사라고 부르던 아니던 그건 별 터치할 생각이 없는데 경력 인정이 뭐? 자기 한 일 학교서 하는데 왜 경력 인정을 안 해야 되지? 그럼 교사도 다른 학교로 가면 경력 빼야 되겠네? 경력 인정, 임용, 기간제 교사, 기간제 8개 직종 근무자가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 8할까지 인정을 해? 호봉 정책으로 기간제 교사, 교원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절반만 인정하도록 상해 규정이 있었는데, 이때 뭐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했으니까 일단은 오늘 이슈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내용이 재배치 받았는데 출퇴근을 3시간 사실상 해고 통보, 또 월급이 100만원 깎였어요. 황당한 기간제 교사들. 이것은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재배치를 받게 되는데, 그 재배치 받은 지점이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사실상 해고 통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고, 이것은 이제 기간제 교사들, 원래는 뭐 기간제 교사가 아니고 그냥 영양사로 있으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바꾸면서 경력을 이제 임용 자격증을 갖게 되면서 경력을 이전에 했던 거는 8할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상위 규정이 임용 자격 취득 전에 경력은 반만 해서 임용 자격을 갖게 되는 걸로 한 건데, 그거를 50%가 아니라 80%까지 해서 그 80%까지 된 임금을 8년 동안 줬었는데 그걸 다시 환수를 해야 된다. 이제 잘못 규정을 한 거를 알게 돼가지고 환수를 해야 된다. 그 돈을 깎아서 임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자들이 피해를 보는 건가? 근데 이 재배치 받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 가까운 곳에 다시 재배치를 인원이 차가지고 못하니까 다른 곳이라도 일단은 해주게끔 하려고 한 건데, 해고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내용은 잘못 규정을 해버렸던 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고위 관직이라고 해야 되나? 결정권자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결정을 하셨으니까,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해서 돈을 나가게 해버렸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던가, 뭐 아예 지기 어려우면은 어느 정도의 가중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진짜 한 달에
100만 원이 줄어들면은 진짜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일반 그런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돈이 많으면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없나? 일단 저는 뭐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글은 화가 너무 많아요, 댓글에.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아파요. 이게 마음속에 사랑이 좀 많고 하면 출퇴근 시간에 사실상 해고통보 아니냐, 그럼 어이구 재배치 받아서 멀어져서 힘들겠구나, 힘내세요 라는 게 있어서 사랑이 많아졌으면 이제 지구도 사랑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현재 상태는 좀 화가 많은 상태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정도이고요. 이것은 돈도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의 돈을, 또 마음이 아파요. 아, 지구를 지키는 방향으로서의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돈이 많고 강하면 돈이 없고 약한 사람을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나? 잘 안 드나? 그래서 뭐 지구에 가장 똑똑한 인간이 지구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인간들 중에서도 돈이 많고 힘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좋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왜냐면 돈이 없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좋은 생각, 뭐 그런 생각을 갖더라도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돈이 뭐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착하고 뭐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지구를 지켜야겠다라는, 그 자연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야지 그것이 움직임으로, 행동으로 실천이 되는 게 더 강할 텐데, 이 기사는 약간 그런 게 좀 안 느껴져서 슬픈, 그런 이제 지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입니다. 11시가 이제 됐으니 이제 잠을 자고, 내일 또 저는 이제 계속 여름이 다가와서 얼음 살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주말마다 평일 동안 방송했던 거를 좀 유튜브라는 곳에 좀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 작업을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실시간으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 채널에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 안녕.